연금 나와도 소용없다. 퇴직한 공무원의 충격적인 하루 일과. 안녕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공무원은 퇴직해도 걱정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등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연금을 받으면 노후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 아니냐라고 가볍게 여겼죠. 그런데 막상 퇴직한 공무원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니 경제적인 부분은 덜 걱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퇴직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즐겁고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고 힘들어집니다. 특히 공무원은 보통 안정적이라 불리는 조직 속에서 몇십 년씩 일하다 보니 갑자기 조직을 떠나 혼자서 모든 스케줄을 결정해야 할 때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들어본 사례와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공무원 퇴직자분들이 은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연금이 나오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 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먼저 제가 잘 아는 지인 어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고 지난해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 먹고 늦게까지 야근도 자주 하며 생활 패턴이 빽빽했어요. 그런데 정년퇴직 후에는 아침부터 텅 빈 스케줄이 눈앞에 펼쳐지니 설렘보다는 막막함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으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TV 켜놓고 1시간 보다가 문득 이제 8시밖에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히 허둥지둥하는데 실제로 할 일이 없으니 이건 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씨 말씀이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어도 되나라는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고 동시에 도대체 뭘 해야 내가 보람을 느끼고 시간을 잘 썼다고 느낄까? 라는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직장인이지만 매일같이 출근 마이너스 업무 마이너스 퇴근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하루가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는 기분은 조금 이해가 돼요. 어씨는 최근에야 동네 봉사활동이나 강좌를 찾아보면서 조금씩 바쁘게 지내보려 하지만 이미 1년 정도 무료함에 시달렸다고 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퇴직 후 내가 무엇을 하면 즐겁고 보람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몸이 힘들고 귀찮으니 푹 쉴래 하다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오는 건 순식간이니까요. 2.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막상 써보니 딱히 여유롭지도 않아요. 두 번째 사례는 B씨 이야기입니다. B씨는 55세에 조기 퇴직을 선택한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그만두신 건데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서 생활비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고 해요. 연금이 한 달에 18만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처음엔 어차피 일을 좀 더 하면 받는 금액이 많아지겠지 싶었는데 중간에 퇴직해서 그런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식비,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 휴대폰 요금 등등 빠져나갈 돈들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수입은 이 연금이 전부잖아요. 물론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쉬엄쉬엄밖에 못하겠고 제가 안 써봐서 그렇지 퇴직 후에 들어가는 경조사비나 병원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B씨가 연금 나와도 소용없다라고 말한 건 실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부리기 힘들다는 뜻이었어요. 혹시라도 공무원 연금은 엄청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일찍 퇴직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많이 줄어들고 퇴직 후의 생활비가 예상치 못하게 커지기도 해요. 게다가 봉급이나 상여금 같은 안정적 수입이 사라졌으니 은퇴 전과 비슷한 소비 생활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B씨는 근래 소일거리를 찾느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락거리기도 하고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서 적합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연금 완벽한 노후 보장이라는 공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퇴 후엔 갑작스럽게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물가도 꾸준히 오르니 미리미리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거나 지출 계획을 세워둬야 합니다. 3. 사회적 관계가 다 끊겨버리니 점점 우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C씨는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27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최근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위계 질서가 확실하고 부서가 정해지면 같은 팀원들이랑만 주로 교류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평소 친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 동료였죠. 문제는 퇴직을 하고 나니 평일에는 만나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 동료들하고 점심이나 차 한잔 하면서 수다 떨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일하고 있으니 만날 시간이 맞지 않죠. 게다가 시간이 맞는 친구들은 이미 다른 일을 하거나 혹은 아예 연락이 끊긴 친구들도 많아서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고 해요. 문득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사 생활, 공무원 생활할 때는 동료들도 많고 매일 회의도 하고 뭔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이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은 잘 돼도 만날 사람도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니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C씨는 그나마 취미생활로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 동호회도 나가고 평소엔 잘 못 챙겼던 가족들하고 주말에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우울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날은 당장 집안에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이대로 집에만 있어도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드나 봅니다. 사실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인간관계를 직장에만 의존해왔던 분들에게는 퇴직 후가 진짜 혹독한 현실로 다가오곤 합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위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안정감에 속아 괜찮겠지 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덜 겪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취미나 관심 분야를 개발하자. 현직에 있을 때부터 내가 뭘 하면 즐거울까? 를 고민해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글쓰기, 사진, 악기, 운동 같은 취미를 미리 갖춰두면 퇴직 후에도 그 취미를 발전시킬 기회가 생기고 동호회나 강좌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잖아요. 막상 퇴직하고 나서 뭐 하지? 라고 너무 늦게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인맥과 친분을 유지 확장하자. 퇴직 후에 완전히 관계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재직 중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해두는 게 중요해요. 직장 내 인간관계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외부 세미나나 소모임, 봉사단체,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은퇴하면 소일거리 해야지 라고 해도 결국 사람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재미도 생기고 일도 구해지고 인생이 더 풍부해지는 거니까요. 경제적 준비는 필수. 연금만 믿고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별도의 수입원이 필요할지 또 어느 정도의 저축과 투자가 필요한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공무원 연금이라 해도 사람마다 퇴직 시점, 근속 연수, 지역 물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니까요. 그리고 막상 퇴직하면 집수리, 병원비, 자녀 결혼 비용,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경조사, 여행 등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가계부 작성과 함께 가능하다면 퇴직 후에도 소소하게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재취업, 자영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조금씩 벌 수 있겠다라는 심리적 안정장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퇴직 후 내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직장인으로서의 나는 분명 사라질 테지만 그만큼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엔 시간도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미리 고민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 나와도 소용없다 는 말은 곰곰이 따져보면 연금이 적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연금이 충분치 않아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허탈함과 불안감은 이제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일 겁니다. 평생 일하는 게 당연했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런 쉼표가 오히려 공허함과 외로움을 부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그저 막연히 푹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봐야 해요. 물론 몸은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시처럼 무료함과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활동이나 봉사를 찾아보고 B씨처럼 연금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을 고민하고 C씨처럼 새로운 인간관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퇴직 후가 정말 지옥이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여유를 만끽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은퇴라는 이벤트를 삶에서 마무리 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분들도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갖췄더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안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현직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이든 이제부터라도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자원을 준비해 두어야 할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그 설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직접 실행해 보자고요. 연금 나와도 소용없다 라는 말 대신 연금에 더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처해 봅시다.